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체리로즈입니다. 자, 오늘은 고구머핀 미래시 4차 헌터 여명의 사냥꾼에 대해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여명의 사냥꾼 같은 경우에 속성은 번개 속성이고 캐릭터 자체가 이번에는 조금 특이하게 나온 것 같아요. 헌터라는 직업 자체가 활을 들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거의 이제 싸울 때 절반 정도는 근거리에서 검을 쓰고, 그리고 절반 정도는 활을 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한 방 한 방 크게 폭발이 일어나는데 이 폭발이 메인 데미지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이제 메타는 좀 누적을 하다가 스택을 누적해서 이거 가지고서 한방 딜을 넣는 그런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장면이 그 한방이 터지고 있는 장면이고, 이게 아무래도 맨날 활만 쓰다 보니까 좀 지루했나봐요. 칼을 들고 이번에는 좀 나왔네요. 자, 우선은 PV 보기 전에 이번 영상은 이제 순서가 PV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서버에서 유저들 세팅한 거, 그 다음에 스킬 설명, 그리고 이 헌터 같은 경우에는 분석을 진짜 열심히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거 보다가 어제 졸려서 오늘 마저 했는데, 네, 그 분석 열심히 해놓으신 거 번역 열심히 해가지고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킬 세팅이라던가, 그 다음에 뭐 재능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딜을 넣는 딜 사이클이라던가, 그 다음에 멜로몬에 따라서도 이제 어떻게 좀 딜을 넣는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은 정리를 좀 깊게 할 거고, 네, 그렇게 해서 추천 세팅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명의 사냥꾼 PV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는 저게 빛 속성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번개 속성이더라고요. 빛이라기에는 약간 노란 진한 주황색 같은 느낌이 좀 나죠. 여기서 단검으로 치다가 이제 활을 씁니다. 활은 좀 밋밋한데 저게 이제 결국은 스택을 쌓는 그 스킬인 것 같아요. 자, 유저 세팅으로 바로 넘어가서, 자, 4차 헌터 여명의 사냥꾼 속성은 뭐 번개라고도 하고 뇌전이라고도 하는데 번역이 계속 뇌전으로 돼서 그냥 뇌전이라고 하겠습니다. 같은 거니까. 그 다음에 이 여명의 사냥꾼 같은 경우에는 공속하고 그 다음 쿨감에 따라서 세부 조정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해도 되는데 수동으로 하면 극딜이 가능한 캐릭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 얘기하고 나니까 딱 그 한마디로 정리가 되는데, 자동으로 하면은 준수하게 딜이 나오고 수동으로 하면은 극딜이 가능한 캐릭터입니다. 자, 이게 또 스킬트리가 딱 반으로 또 나눠져서 왼쪽이랑 오른쪽이 있어요. 근데 이제 왼쪽 같은 경우에는 폭발시켜서 한방 데미지가 이제 큼직큼직하게 들어가는 애고, 얘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좀 추천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왜 초반에 추천을 하냐면 레벨이 이 4차 전직 레벨 85가 되고 나면은 이 재능이 추가로 열리는데, 그때 열리는 오른쪽 재능에 뭐 공속 같은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 데미지를 좀 올려줄 수 있는 게 있어서 이제 4차 전직 85레벨이 넘어가고 나면은 오른쪽 재능이 조금 더 좋다는 평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후반을 안 써놨는데 공략을 쓰신 분이 4차 전직 130레벨 이후는 아직 잘 모르겠다라고 하셔서 후반을 안 써놨어요. 그거는 제가서 우리 각자 해보는 걸로. 자, 그리고 멜로몬 같은 경우에는 고양이하고 이제 여우가 있습니다. 저도 이게 벌써 네 번째 4차 전직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계속 글을 보면서 저도 조금씩 더 알아가게 되는데,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각성이 무한으로 들어가서 자동으로 하기에 굉장히 편리한 녀석이고, 여우 같은 경우에는 데몬독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데몬독보다 더 각성 시간이나 쿨이 짧습니다. 더 빨리빨리 각성을 치고 빠지는 느낌이라 그 시간에 우리가 한 방 한 방 데미지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 각성 타임에 맞춰서 수동으로 컨트롤을 하면은 극딜이 가능한데,
그런데 이제 자동으로 하게 되면은 오히려 고양이보다는 조금 낮은 그런 녀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지난번에 위저드도 그랬지만 이게 이제 딜러들한테 여우보다 고양이를 추천하는 이유는 5차 전지까지도 우리가 2차 멜론문을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5차 전직의 이제 메타 자체가 한 방 한 방 쏘는 게 아니라 지속 딜인 경우에는 여우보다는 고양이가 낫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헌터 같은 경우에도 고양이보다는 여우가 더 극딜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고양이를 좀 추천하는 건 범용성이 좋기 때문이다. 4차 전직 넘어서 5차 전직에도 좋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뭐 그건 뒤에 가서 다시 추가 설명을 하도록 하고, 자 스킬 설명 한번 좀 볼게요. 자 스킬 설명 또 이제 글이 많은데 우선 하나씩 보겠습니다. 코어 스킬은 섬광 기습. 이 섬광 기습 같은 경우에는 적에게 돌진해서 2300%의 뇌전 피해를 주고 일반 공격을 근접 공격으로 전환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활을 쏴야 되는데 칼질을 하죠. 근데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이러면은 아이스밸리는 거리가 멀면은 추가 딜이 들어가는데 요거는 근접 공격으로 치니까 가까워진 거겠죠? 라는 생각이 정리를 하다 보니까 좀 들더라고요. 어쨌든 적에게 돌진하여 2300%의 뇌전 피해를 주고 일반 공격이 근접 공격으로 전환된다. 돌진 피해, 돌진했으니까 30%에 해당하는 뇌전 피해를 추가로 입히고, 이거는 코어 데미지로 간주된다. 6초 동안 근접 공격을 한다. 6초가 지나면 코어 스킬의 쿨타임이 초기화되고 에너지가 100% 회복된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저는 이 코어 스킬을 이해하는데 거의 1시간 걸렸어요. 여기저기 좀 찾아보고 막 영상도 찾아보고 했는데, 자 잘 보세요. 자 코어 스킬이 6초 동안 지속되고 쿨타임이 초기화되고 에너지가 100% 회복된다. 그럼 코어 스킬을 한 번 더 쓸 수 있겠죠. 자 섬광 기습이 발동한 뒤에는 회수 망원로 변하며 다시 한번 사용하면 원래 스킬로 되돌아온다. 핵심 스킬 사용 시 15초의 쿨타임이 적용된다. 헷갈리지 않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섬광 기습을 쓰면은 근거리로 공격을 합니다. 6초 동안. 6초 이제 섬광 기습을,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섬광 기습을 발동한 뒤에는 회수 망월로 변한다 잖아요. 6초가 끝나고 나면은 회수 망월 상태가 됩니다. 회수 망월 상태에서 코어 스킬을 한 번 더 써요. 코어 스킬을 한 번 더 쓰면은 그냥 회수 망월 상태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고 15초의 쿨타임이 생기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음 페이지에 한 번 더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 회수 망월 자체가 6초가 아니에요. 그래서 근거리 6초 치고 회수 망월 상태에서 폭발 데미지 한 번 넣고 15초 원거리 공격하고 다시 6초 동안 근거리 공격하고 회수 망월로 폭발 데미지 넣고 15초 동안 원거리 공격하고 요런 상태입니다. 자, 그것만 이해해 주세요. 회수 망월은 6초가 아니다. 한방이다. 자 다음 사용 후 에너지를 100% 회복하고, 괴뢰 주입입니다. 사용 후 에너지를 100% 회복하고, 이거 사실 잘 이해 안 되는데 어쨌든 근접 일반 공격 시마다 적에게 괴뢰 효과를 부여한다. 이제 우리가 6초 동안 때리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최대 30 중첩이 생기고 지속이 9초가 된다. 그리고 괴뢰가 부여된 적이 회수 망월 피해를 받으면 폭발이 일어난다. 이게 메인 딜입니다. 그 다음에 해당 적 주변의 회수 망월 피해량이 20%에 해당하는 뇌전 피해를 입힌다. 주변 데미지 준다는 거죠. 폭발 횟수는 괴뢰의 중첩 수와 동일하게 발생한다. 그래서 괴뢰가 최대한 중첩이 많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30 중첩인데 이게 뭐 이제 좀 재능이나 뭐 이런 데에서 최대 100 중첩까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첩 수가 100 중첩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공격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다음 수력 통승. 원거리 일반 공격은 언제 쓰냐면
이 섬광 기습의 쿨타임 15초 동안 사용합니다. 원거리 일반 공격이 100% 확률로 통승을 부여한다. 최대 10중첩이고 섬광 기습으로 통승 상태의 적에게 피해를 주면 15초 동안 원거리 공격하다가 다시 섬광 기습을 쓸 때 얘기하는 겁니다. 해당 적의 통승을 제거하고 제거된 통승 중첩수만큼 10살을 부여한다. 10살이 있으면은 내전 데미지를 15% 더 받는다. 중첩이 가능하다. 적이 회소망울 피해를 입으면 이 효과는 사라진다. 그러면은 이 10살은 근접 공격의 데미지를 올려주는 거죠. 근접 공격 6초 동안 이 뇌전 데미지를 더 받게 만들고 근접 공격 6초가 끝나고 회소망울이 나오면은 효과가 사라진다. 자, 그리고 뇌전 피해가 50% 아까도 있었죠. 아니 근데 왜 위저드는 패시브에만 뇌전 피해가 2개 있었던 것 같은데 헌터는 전술에도 있네요. 차별이 차별이 너무하네. 자, 그 다음에 패시브 두 번째 거 한일 휘광 섬광 기습으로 가한 모든 관련 피해가 대상 주변에 50% 비율로 퍼진다. 그러니까 주변에 때린다는 거고 통승을 제거하고 열사를 부여할 때 모든 적에게도 같은 증축수의 열살 효과가 전이된다. 주변 적들한테도 뇌전 데미지가 추가로 들어가는 디버프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뇌전 피해가 증가한다. 자, 스킬 설명 여기까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스크린샷해서 한번 보시고 그 다음 요거를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정리를 좀 했습니다. 자, 우선 섬광 기습을 사용을 하면 근거리를 6초 동안 때립니다. 근거리를 6초 동안 때리고 이 근거리 6초 동안 때릴 때 괴뢰 주입도 우리가 같이 시전이 됩니다. 전술 스킬 우리 자동으로 쓰겠죠. 같이 쓰게 되면은 괴뢰가 근거리 동안 같이 때려지고 회수망월 상태가 되면은 회수망월은 괴뢰가 폭발하면서 데미지를 줍니다. 그 다음에 쿨타임 섬광기습의 쿨타임이 원거리로 15초 동안 생기고 근거리를 못 쓰는 게 아니라 원래 원거리 캐릭이기 때문에 원거리를 때리겠죠. 그러면 여기서 수렵통승 패시브에 의해서 통승 스택이 쌓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섬광기습 쿨타임이 돌아가지고 섬광기습을 다시 쓰게 되면 여기서 산일휘광의 효과에 의해서 통승이 10살이 됩니다. 그래서 뇌전 피해가 증가하게 되고,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괴뢰 주입이랑 섬광기습 쓰면서 괴뢰하고 10살이 들어오고, 이때 10살에 의해서 뇌전 데미지가 이때 증가를 하고 회수망울 다시 터져서 여기서 괴뢰가 폭발하고 데미지를 주고 10살은 여기서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사이클을 2개만 놨지만 이제 이 다음부터는 요 사이클대로 돌아가는 거겠죠. 뒤에 있는 사이클대로. 자, 이해가 잘 안 되시면 다시 돌려서 보시면 됩니다. 이거 진짜 정리하는데 힘들었어요. 저도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딜을 해야 되는데 이 회소망월이라는 것 자체가 메인 딜입니다. 그래서 메인 딜인데 이게 이제 괴뢰가 폭발하면서 데미지를 주는데 이게 데미지를 크게 준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주 데미지 요소라서 우리가 그 펫 각성 스킬, 이제 멜로몬 얘기하는 거죠. 펫 각성 스킬과 최대한 겹치게 세팅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드래곤에서 우리 어차피 이제 그 랭킹은 드래곤만 나오니까 우선 데몬독. 데몬독은 풀업을 해가지고 지속이 20초, 쿨 40초 기준으로 설명을 해놨어요. 이제 CDR이라고 쿨타임 이제 감소. 쿨타임 감소가 10에서 11%인 경우에는 그냥 자동을 해도 무난하다고 합니다. 근데 쿨타임 감소가 높아서 12% 이상인 경우에는 펫 각성 스킬 쓰고, 그러니까 이제 데몬독 쓰고 공통 전술 2개 쓰고 괴뢰 주입을 쓰고 자동으로 돌리면 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요게 괴뢰 주입이니까 처음에 멜로몬 이제 데몬독 쓰고 요거 쓰고 그 다음 이거 쓰란 얘기죠. 그 다음 자동. 자, 요렇게 해야지 최대한 이제 딜을 뽑을 수 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2차 멜로몬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주로 이제 추천하는 게 고양이하고 여우인데,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잠깐 설명을 했지만 각성 스킬이 거의 무한이라서 그냥 자동으로 놔도 된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어차피 계속 무한이기 때문에
쿨타임 감소가 높으면은 추가 딜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리고 자동을 할 때도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위에랑 마찬가지로 공통전술 2개 쓰고 괴뢰주의 순서로 시작하면은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우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연구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여우 같은 경우에는 수동 컨트롤을 해서 극딜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우 각성도 지속 10초, 풀 20초였던 것 같은데, 네, 풀 20초였던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거는 조금 제가 헷갈릴 수도 있지만 하여튼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 데몬독이 거의 반 정도 같은 느낌인데, 보면은 지속이 10초밖에 안 되는데 이 타이밍에 이 회수 망월 폭발 타이밍을 최대한 맞춰줘야지 우리가 극딜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우를 사용하는데 우리가 그냥 자동을 한다, 그러면 고양이보다 딜이 안 나온다고 하고, 여우를 쓰는데 우리가 수동으로 잘 맞춘다, 그러면 고양이보다 데미지가 한 20%에서 40% 더 나온다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쿨타임 감소가 8%일 때 드래곤에서 자동을 이제 컨트롤을 하면, 자동을 사용하게 되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회수망월 데미지가 한 6번 정도 겹친다고 해요. 근데 이게 드래곤 플레이하는 동안 회수망월이 한 14번 정도 들어가는데, 그 중에 6번 겹쳐서 14번 중에 6번만 이 각성 효과를 받기 때문에 중점률이 43%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전술 스킬을 수동으로 잘 쓰면은 10번 이상 겹칠 수가 있어서 중점률이 70% 이상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데미지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 라는 연구를 하셨더라고요. 네, 이제 연구를 하셨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딜 사이클은 어느 정도 좀 느낌이 오시죠? 요런 느낌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멜로몬 사용했을 때도 이런 식으로 컨트롤이 가능하다, 수동 컨트롤.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재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정리하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재능이 왼쪽이 있고 오른쪽이 있어요. 왼쪽이랑 오른쪽이 있는데, 왼쪽 재능 같은 경우에는 쿨타임 가속이랑 광열, 또는 이 정도 광열, 크리티컬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쿨타임이랑 크리티컬을 넣어주는 걸 추천을 하고, 근데 여기서 쿨타임 가속은 필수, 뒤에 거는 바꾸셔도 되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 회수망호를 대포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대포를 수초에서 10초 정도 간격으로 한 방씩 넣어서 폭발 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명타 확률이나 데미지가 높으면은 이 한 방 한 방이 크게 보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영향이 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스펙이 낮아도 높은 데미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초반에 좀 추천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레벨이 85레벨 이하, 1에서 85레벨까지 추천을 하고, 대부분은 요게 좋다고 합니다. 장기 전투에 유리하고 뭐 하는데, 보면은 드래곤, 절경, 최종전, 악몽, 슬라임, 뭐가 없죠? 스테이지가 없죠. 스테이지 빼고는 요게 다 좋은 것 같아요. 스테이지는 왜냐면 스택을 쌓아서 한 방 넣어야 되니까 스택 쌓는 동안 딜이 안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거는 왜 써놨는지 모르겠는데, 명중 100을 안 맞춰도 된다는, 어쨌든 명중 100 유지 권장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왜냐면은 패시브를 중첩을 100개를 모아가지고 모아야지 폭발 딜이 크고 그 다음에 안정성이 확보가 가능한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왜 얘기가 나왔냐면, 제 생각엔 이 오른쪽 재능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 오른쪽 재능 같은 경우에는, 서브 재능은 이제 공속하고 풀타임으로 들어가는데 필수가 공속입니다. 그래서 지속 딜 방식이고 공격 빈도가 높고 DPS가 안정적으로 나온다. 이 말은 이제 방금 명중 얘기를 했는데, 명중이 조금 떨어져도 그냥 명중 떨어진 만큼만 데미지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방 한 방이 크면 이 한 방이 못 맞췄을 때, 미스가 났을 때 문제가 이제 데미지가 훅 떨어지겠지만, 짜잘한 데미지를 계속 때리다 보면 명중이 5% 떨어지면 그냥 데미지가 5%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왼쪽 오른쪽이 명중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왼쪽 같은 경우에는 한 방 한 방이 데미지가 크고 중첩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명중을 100을 유지해라. 근데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명중이 조금 빠져도 된다라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자, 지속딜, 공격 빈도가 높고 안정적인 DPS를 맞출 수 있다. 자, 스킬 개수가 낮아서 초반에 약할 수 있음. 대신 공속을 투자해서 스펙이 좀 높아지면은 성장폭이 크고 후반에 좋음. 레벨 85레벨이 넘었을 때, 그러다 보니까 레벨 85에서 130레벨까지는 좋은 것 같고, 근데 130 이후에는 이 분석하신 분이 자기도 이제 막 130이 돼서 이후에는 테스트를 많이 못 해봐가지고 뭐라고 정확히 얘기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 경험상 스펙이 그냥 높아지면 오른쪽이 더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자, 단기 전투의 유리함, 스테이지, 악몽. 자, 여기, 악몽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이게 분석하신 분들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제 생각엔 아마도 오른쪽이 스펙이 높아지면 더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짜잘하게 때리다 보니까 예전에 마법사 전직 2차 마법사 2차 전직 때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한 방 한 방 쓰는 것도 좋기는 한데 짜잘하게 쓰는 게 적이 피가 적을 때 빨리빨리 치고 빠질 수가 있어서 스테이지랑 악몽은 제 생각에는 오른쪽이 더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요거 힘들었어요. 요거 힘들었는데 다시 볼게요. 재능 왼쪽 오른쪽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썼던 거죠. 쿨타임 필수고 크리티컬. 그 다음 이제 스탯이 추천 스탯이 여기는 명중 크리 기술 60까지는 똑같고, 그러니까 스펙이 오른쪽이랑 비교해보면 왼쪽이 스펙이 좀 낮아요. 그래서 초반에 좋다는 거고, 가속 36, 다음에 근데 이제 쿨타임 감소가 높으면 가속이 더 필요합니다. 이게 왜냐면 쿨타임 감소가 높다는 얘기는 제가 스킬을 빨리빨리 쓴다는 얘기인데, 빨리빨리 쓰게 되면 우리가 스택을 조금밖에 못 쌓기 때문에 스택을 쌓아야 데미지를 줄 수 있어서, 그러려면은 쿨타임 감소가 높으면 가속도 높아야지 데미지가 나온다. 물론 둘 다 높으면 더 좋겠죠. 쿨타임 감소를 일부러 낮출 필요가 있나? 낮춰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약간 묘기 같은 느낌일 것 같고, 쿨타임 감소가 높다면 그냥 가속을 더 높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기본 스킬셋을 보면은, 자, 요게 기본 세팅입니다. 요게 기본 세팅이고, 제가 스킬명은 이야기하진 않을게요. 이거를 그냥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보고서 넣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본 세팅인데, 이 기본 세팅은 가속이 36이 안 될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속 36 이하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가속이 36이 됐다, 36 이상이다, 그러면은 요 두 번째 세팅 뭐가 달라졌냐면은 요 패시브가 하나 달라졌어요. 여기 이렇게 화살로 되어 있는 게 이심점심인가? 요걸로 바뀌었습니다. 자, 요걸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서 스펙이 높아졌어요. 레벨 85가 넘어가고 가속이 50이고 증폭이 40이에요. 하이 스펙이 됐어. 그러면 여기서 재능을 요 제작 기반으로 바꾸고, 스킬도 여기 이제 이심점심해서 발음이 힘드네요. 이거 해서 이걸로 바꾸고, 그 다음에 요 전술 스킬도 요거에서 요걸로 바꿉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게 결국은 그 왼쪽 재능의 후반 세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게 이제 재능의 왼쪽이다. 그다음 오른쪽 재능 같은 경우에는 쿨타임이 공속이 필수입니다. 왜 쓰다 말았죠? 공속이 필수고, 공속이 필수고 쿨타임이 이제 추가인데, 여기는 이거 보면 그냥 많이 때려야 된다는 느낌이 좀 들죠. 명중배 크리 60 기술 60까지 똑같고, 왼쪽보다 여기가 조금 높아요. 가속 40에 증폭 30, 그리고 레벨이 85가 넘어가면, 레벨 85가 왜 나오냐면은 재능이 아니라 그거였나 보다, 스킬이었나 보다. 레벨 85가 되면은 스킬 레벨을 310을 찍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4차 전직 스킬 같은 경우에는 310레벨에 또 추가로 그 옵션이 열리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85레벨 이후 효율이 좋고, 기본 세팅 85레벨 이전에 만약에 오른쪽을 쓰시게 된다면 요 세팅으로 가시면 됩니다. 요 세팅으로 가고, 여러분들이
공속이 55% 이상 됐다. 그러면은 자 여기서 패시브를 바꿔줍니다. 아까 왼쪽이랑 마찬가지로 패시브를 이렇게 바꿔주고 그 다음에 공속, 가속. 글로벌 서버에서는 헤이스트라고 하는데 가속이 55가 넘어간다. 그럼 패시브를 이렇게 바꿔주고 그 다음에 가속이 근데 55가 안 된다. 바꿀 걸 그랬네요, 위치를. 그렇게 되면은 이제 스킬을 요거를 쓴다. 그래서 요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멜로몬은 아까도 이야기를 했었던 건데 데몬독에서 고양이나 여우로 바꾸시면 되고, 고양이는 범용 자동 5차 레인저에 이 고양이가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고양이가 더 좋다라기보다는 여우가 5차 레인저랑 잘 안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먼 미래를 보시는 경우에는 여우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은 그냥 무난하게 고양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둘 다 키우면 좋겠지만 그런 여유는 없겠죠. 여우 같은 경우에는 수동으로 극딜이 가능하다. 고양이보다 20%에서 40% 데미지가 더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추천하는 요 서브 특별 스킬들, 요 이제 아이스벨리랑 토끼 기사랑 그다음 데몬도 요 정도 추천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여기는 다 똑같습니다. 검은 악령이나 버섯 아빠를 추천을 하고, 양이빵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황도 크림 양이빵, 그 다음에 악몽에서는 뭐 딸기, 그 다음에 드래곤에서는 키위. 드래곤은 제가 해보니까 확실히 키위가 좋기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양이빵 같은 경우에는 빨강, 파랑, 초록을 333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헌터 4차 여명의 사냥꾼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번에 정리하면서 느낀 건데, 중국 서버에서도 분석을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원문을 어떻게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진짜 완전 장문, 제가 생략한 것도 꽤 많고, 생략은 크게 의미 없을 것 같아 생략한 거고, 너무 이제 이 세팅에 대해서 하나하나 막 다 설명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좀 제외하고 비교적 간단하게 조금 넣어봤습니다. 영상 혹시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돌려보시고,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댓글로 편하게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오늘 여명의 사냥꾼 영상이었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체리로즈였습니다.